바린이가 겪었던 수리센터의 황당한 사건, 오일캡을 덜 잠궈서 오일이 발휘 도중에 다 사라진 사건. 안녕하세요, 바린입니다. 오늘도 발휘를 나서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R3를 신차로 내리고 이제 1000km가 될 때까지 길들이기를 해야 해서 살살 다녔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중으로 1000km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1000km가 사실 별 생각 없이 주행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금방금방 채워지는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거리인데도 이상하게 길들이기만 시작하면 정말 참 적상거리가 늘어나죠. 저는 인터셉터를 신차로 내었을 때도 감질맛이 나서 500km를 길들이기를 하라고 했는데 무식하게 하루 만에 몰아서 500km를 돌고 그 다음날에 바로 천안 로얄필드에 가서 엔진 오일 교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하루 만에 500km를 돌든 며칠에 걸쳐서 500km를 돌든 무슨 차이가 있나, 발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만에 몰아서 길들이기를 끝내버렸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랭식으로 장거리를 한 번에 몰아서 돌아가지고 길들이기를 하면은 안 좋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 내도로 신차를 몰고 500km를 하루 만에 뛰었으니까 이게 열을 오랫동안 받았으면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다행히 지금은 이래저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저를 싣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수리센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은 좋은 센터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수리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종류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수리를 빨리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종종 생기는 센터, 수리에 오래 걸리지만 수리 한번 받으면 뒤탈이 안 터지는 센터, 철저히 예약제로 예약을 받아서 순서대로 일을 하는 센터, 예약제가 없고 오는 대로 받아서 일을 쳐내는 식으로 하는 센터, 철저히 토크 값을 지켜가며 토크렌치로 수리하는 센터와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손토크로 수리를 진행하는 센터 등 참 오토바이 수리 센터에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센터가 존재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센터는 동네에 있는 작은 센터로 따로 예약제는 두지 않고 일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수리를 진행하고 부품이 없으면 그걸 깎고 만들어서라도 설치를 하고 경험이 좀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참 좋았던 게 수리비가 정말 쌌어요. 엔진 오일 교체하면 쿼터급 기준으로 해도 3만원에서 2만원도 받고 남은 엔진 오일 반통 썼다면서 15,000원만 받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를 바꿀 때도 요리조리 브레이크 패드를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걸려도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형을 해서 뚝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곤 했는데 막상 써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기하더라고요. 할리도 고치고 모토 구찌도 고치고 BMW도 항상 이렇게 고치시고 계시고 입고가 되면은 시간이 걸려도 뭐든 고쳐내는 센터였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한 번씩 아다리가 잘못 걸리면 수리가 정말 오랫동안 지연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메테오 350이 밸브 간극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밸브 간극을 좀 봐주시려고 맡겨놨는데 저녁에 손을 봐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얼른 가지러 갔는데 으잉? 제 오토바이가 제가 어제 세워둔 자세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직 못 고치셨냐고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손도 못 댔다고 하시면서 미안하고 저녁에 와서 가져가라고 그때까지 다 고쳐놓겠다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수리 센터가 바쁠 때는 정말 바빠서 수리가 뒤로 밀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저녁까지만 고쳐지면 내일 발휘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다시 가지러 갔는데 또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기 앞에 보이는 기둥이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다리 기둥입니다. 원래 2024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자꾸 밀려서 아직도 다리 상판도 안 올라간 상태네요.
이것도 뭐 맨날 2025년에 건설 완료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든 것 같고, 아무튼 그날은 결국 수리를 못 받고 나왔는데 그 뒤로 주말 다 날리고 4일 만에 가니까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예약 같은 걸 안 받고 일이 들어오는 대로 쳐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일의 순서가 계속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수리비가 참 저렴하고 아저씨도 사람이 좋아서 자주 제가 애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앉아서 옆에서 일하시는 걸 이제 보고 있으면 수리 도중에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집배원 분들이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오토바이 좀 고쳐달라고 하죠. 형, 나 빨리 지금 일하러 가야 하는데 자꾸 찐빠가나 이것 좀 얼른 봐줘 하면 사장님이 나 이거 지금 해야 하는데 라고 하다가도 급하다고 생업하는 사람이 먼저지 노는 사람 오토바이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그쪽을 먼저 봐줘요. 다행히 스쿠터나 집배원분들 언더본 바이크는 자주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또 구조가 단순하니까 금방 20분, 30분 만에 고쳐주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기가 싸니까 굉장히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 오토바이는 수리다이에 올라가 있는데 수리는 정작 못 받고 그냥 올라만 가 있다가 어느 순간 아예 그냥 내려져서 구석에 세워져 있고, 뒤에 온 바이크들, 배달 오토바이나 집배원 분들 오토바이부터 막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황당해서 서 있으면 막 사장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일을 못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니까 이 친구 거 좀 먼저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하다못해 진주시나 뭐 울산시 정도 되는 도시고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하면 도시면은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시골은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얼굴 볼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꼭 수리하러 가면 중간에 다른 거 한 대 먼저 고쳐주고 내 거 고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여기가 다른 센터에 비하면 수리비가 거의 30-40% 정도가 싸서 제가 계속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는 고쳐주겠지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게, 여기가 막 동네 사랑방 마냥 동네 아저씨들이 한가득 모여가지고 동네 다방 커피 시켜놓고 거기 아가씨들하고 얘기하고 뭐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이 아저씨들이 또 옆에서 수리하는 거 막 거들어주고 훈수도 두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뭐 그런 시트콤 마냥 좀 웃겼어요. 웃기고 재밌어서 좀 기다릴만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사단이 터집니다. 하루는 제가 스쿠터 엔진 오일을 거기서 교체를 하고 이제 좀 달리다가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저한테 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 마우라 쪽에서 막 연기가 나고 도로에는 엔진 오일이 한가득 흘러있고 제 스쿠터는 막 오일에 젖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주유소 사장님이 막 헐레벌떡 보루랑 안 쓰는 신문지 들고 와가지고 엔진 오일 위를 막 닦으면서 뭐 환경 영향 평가인지 뭔지 때문에 기름 흘리면 안 되는데 뭐 하는 거냐면서 막 뭐라 하는데, 저는 뭐 오토바이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이제 내려서 스쿠터를 보니까, 아니 스쿠터 엔진 오일 캡이 사라지고 없고 구멍이 뻥하니 보이더라고요. 방금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센터 사장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오일 뚜껑이 제대로 안 잠겼거나 그냥 얹어져만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달리면서 저 구멍으로 엔진 오일이 이제 침 뱉듯이 다 배출이 되었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오면서 멈췄고 바로 확인이 된 건데, 저는 그래도 진짜 머리가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주유소도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7-8km는 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엔진 오일이 언제 다 바닥 나버렸고 언제부터 오일이 없이 엔진이 돌아간 건지, 엔진이 또 데미지는 얼마나 입었는지 이게 알 길이 없잖아요.
막 스쿠터 마우라에서는 오일이 듬뿍 말려가지고 연기가 새하얗게 올라오고 있고 오일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나고 진짜 참 난감했는데 주유소 사장님도 막 짜증 내시다가 제 황망한 얼굴을 보시더니 차마 더 화는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리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께 엔진 오일이 다 배출되어 버렸고 엔진 오일 뚜껑이 없고 지금 어느 주유소에 있다고 하니까 곧바로 1톤 트럭을 갖고 바로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 사장님이 오시니까 주유소 사장은 또 막 이제 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센터 사장님이 스쿠터 이제 보더니 엔진 오일을 다시 재보충하고 뚜껑을 닫고는 슥 어디 한 바퀴 타고 와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운전을 해보더니 다행히 괜찮네요. 엔진은 다행히 문제없고 말짱합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한 바퀴 타봤는데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이제 스쿠터가 잘 나가긴 하는데 속으로 너무 찜찜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문제가 안 나타나도 차후에 문제가 하나둘씩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참 골치가 아팠는데 주유소에서 센터로 오토바이를 싣고 와서 이제 수리 다이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센터 사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일이 이렇게 된 거 본인께서 이제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냥 그 돈만 받고 팔아라. 내가 매입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스쿠터 이거 더 타다가 언제 엔진에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이 지금 당장은 미안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시하시는 금액도 다행히 억지스러운 금액은 아니었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매입가를 이제 제시를 해주셔서 그때 바로 그분께 그냥 오토바이를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저때 제가 저 주유소를 안 들리고 쭉 진주 방향으로 계속 달렸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주유소에서 저 상태인 걸 발견했을 때도 막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아마 저기서 몇 킬로만 더 주행을 했으면 엔진이 눌러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사고 나신 분들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엔진 오일 경고등이나 냉각수 경고등이 뜨고 세울 장소가 영 마땅치 않아 가지고 겨우 3분에서 5분 정도 더 가서 이제 섰는데 나중에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완전히 엔진이 죽었더라, 늘러붙었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제 스쿠터는 저때 운이 좋게 주유소를 간다고 바로 발견을 해서 다행이었고 덕분에 센터 사장님이 매입을 해주셔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지금도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뒤에 저 스쿠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센터에서 수리를 마친 뒤에 한동안 거기에 매물로 좀 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제 스쿠터를 이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전달을 받으셨을까요? 뭐 못 들으셨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이래서 업자 매물은 피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특히 전문 업자들은 사고차를 싸게 가져와서 대충 가올가리하고 굴러다닐 수만 있게끔 한 뒤에 막 싼 값에 던져버리는 식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막 오토바이 싸게 업어와가지고 타보면 어디서 자꾸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나고 고RPM 영역으로 올라가면 찐바가 나고 부조가 나고 그런 차들도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업자 매물은 가급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휴, 안개가 심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 위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